이때 또 운전수들이 1년에 한 번 잡아보지 않습니까? 긴장돼서 부들부들 손을 떨어요. 시속이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4킬로예요. 시속 4킬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네,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자, 우리 여정 씨. 네. 우리 오늘 또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뜨거운 또 사랑을 보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힘입어서 또 이번에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북한군 이게 자료지 않습니까? 네. 지휘성원들이 거친 발언으로 군인들 속에서 복수 동향이 제기되는 자료입니다. 복수 동향이 제기되고 있다 이거예요. 네. 보니까 312 연대라고 했네요. 연대 경비소대 부소대장 상사 한 땡땡 27살. 네. 상사 27살이면 제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1년 정도 남은 것 네. 같아요. 그죠? 남자가 10년이니까 1년 남았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월 29일 연대 참모장 중좌 국군에서는 중령이죠? 중령. 예. 참모장 중좌 허땡땡 47살이네요. 중령이. 중좌 허땡땡으로부터 연대 전투예비 물자 창고에 보관된 디젤류 20kg를 분실한 문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심한 추궁을 받고 군인들 앞에서 상사 한 땡땡이가 추궁을 받았네요. 디젤로 분실했다고. 그리고 군인들 앞에서 상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모장이 몽둥이 찜질을 해서라도 찾겠다고 하는데 나에게도 무기가 있다. 오호. 다시 한번 건드리라. 죽든 살든 해보겠다고. 오호. 군인들 앞에서 발언한 현상이 제기되었으며 참모장이 지난 기간 사업 방법과 작품이 졸렬하여 적지 않은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자, 우리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이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전투 예비 물자 디젤류 20kg를 분실한 사람이 상사 한 땡땡이에요. 제대 1년 남긴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문제를 봤더니 분실했을까요? 지금 이 부대가 연대 그 예비 창고 옆에 주둔하고 있는 지금 독립소대라는 것 같거든요, 지금. 한 땡땡이가 있는 부대가 예비 창고 옆에 있네요. 네, 옆에 있다 보니까 옆에 디젤류 창고가 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연대 이 참모라는 사람이 당연히 없으니까 독립소대니까 부소대장을 데려다가 너네 군인들 중에 누가 훔쳐가지 않았냐라고 추궁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전 여기서 궁금한 거. 상사 제대 1년밖에 안 남긴 한 땡땡이 잃어버렸을까요? 당연히 이 사람이 가져가겠죠. 범인은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보따리 상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따리 상사였습니다. 그렇죠. 네, 보따리 상사는 왜 보따리 상사일까요, 먼저? 전역을 1년 앞뒀잖아요. 상사라는 사람들은 일단 전역을 앞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집에 갈 때? 집에 갈 때 조금이라도 또 챙겨가겠다. 북한에서 보따리라는 짐을 보따리에 싼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대 준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따리 상사라고 하는데 보자기에다가 내가 제대 준비를 그렇죠. 하는 것을 보자기를 북한에서 보따리라고 하자. 네, 보따리 상사였습니다. 네. 자, 그럼 보따리 상사가 디젤류 20kg를 팔았다. 장담합니다. 저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야 디젤류 20kg가 돈이 어딥니까? 큰 돈이죠. 디젤류 20kg를 팔아서 한 땡땡이가 집으로 상사가 제대해서 갔다. 그러면 자기가 장가갈 준비는 했네요. 뭐 장사 미천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네. 자, 뭐 장가도 가야 되고. 그렇죠. 사실 저는 이게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랐던 것이 우리가 저기 파주, 포천 네. 쪽에 그 어느 땡땡 사단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강의를 가다 보면 길거리에 장갑차, 그다음에 탱크 막 이런 차들이 쫙 줄져서 훈련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갑자기 저한테 애국심이 있잖아요. 뿜뿜 나와요. 그렇죠. 이야, 쟤네들이 기름이 넘치는구나, 야. 전투차가 이 도로 바닥에 나왔으면 기름이 넘치는 거고, 그렇죠. 야, 이거 든든하구나, 야, 그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또 저도 이제 포병이었잖아요. 네, 포병부대. 네, 저희 중대 운전수가 5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 남성인 거예요. 이 친구들 정말 꿀보직이죠. 부모가 힘이 있어야 힘이 운전사 있는 옵니다. 사람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훈련을 할 일이 없어요. 왜요? 전투차를 운전해야 되는데. 운전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의 훈련이잖아요. 근데 운전대를 잡아볼 기회가 없거든요. 왜냐면 기름이 없으니까 일단 차에 기름은 채워놔요. 근데 상급단의 지시가 뭐냐면 기름을 한 방울도 다치지 말라오라고 합니다. 그렇죠. 전쟁이라는 건 갑자기 네, 일어나는 갑자기 거니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언제든 발령 신호가 나면 그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해서 평상시에 훈련을 못해요. 네. 이 사람들의 훈련은 차를 거의 모셔두고 먼지만 싹싹 닦는 것이, 청소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훈련이거든요. 얼마나 쉽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 국군처럼 훈련할 때 차에다 기름 딱 채워주고 네. 나와서 훈련 다 전투차 운전하고 분명히 뭐 전투차 하면 포병부대에서 포를 끌어줘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아니 맨날 기름 안 주고 1년에 딱 한 번 주고 전쟁 준비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년에 딱 한 번만 운전대를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한 번은 이제 차도 좀 달려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차 계속 세워놓으니까 한 번씩은 달려줘야 되고 그리고 운전수들도 그래도 운전 잘하느냐? 운전대를 잡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1년에 한 번씩 청참모부에서 검열 내려요. 무력부에서. 운전수들의 기능을 보고 자동차 상태를 관리 상태를 검열하는 거죠. 맞아요. 야, 이때 또 운전수들이 1년에 한 번 잡아보지 않습니까? 긴장돼서 부들부들 손을 떨어요. 시속이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4킬로예요. 시속 4킬로. 1년에 그럴 수밖에. 자, 1년에 한 번 그 전투차를 딱 그래도 기름 채워져서 네. 나왔는데 시속 4km. 우리 부들부들 한국 와서 떨죠? 운전면허 우리 운전면허 따지 않았습니까? 아, 저도 그때 처음 밟았을 때도 저는 이제 부들부들 시속. 떨면서도 20킬로였거든요. 20km 아래 하게 되면 불합격이에요. 앉아. 아, 그니까요. 근데 4킬로를 어떻게 갑니까? 톡 보면 가는지 멈춰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차가. 근데 아무튼 좀 눈길을 돌려다보면 조금 움직였더라고요. 너무 천천하니까. 그렇게 움직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이걸 또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투차 운전수라는 것이 시속 4킬로로 달렸다라고 하면 큰일 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네. 조여정 중대장이 있는 부대에서 전투차가 청참모부에서 검열 나왔는데 아주 운전명이 부들부들 떨지 않고 훈련을 아주 운전을 잘했다.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평가받는 사람 운전수가 아니라 따로 있어요. 누가입니까? 평가받는 사람 따로 있어요? 네, 평가를 잘 받으려면 운전수는 부들부들 떨었고. 네, 시속 4km에서 이제 한 뭐 80km, 100km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건 바로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냐면 여기 바로 중요하죠. 염소가 해결을 해주거든요. 휘발유 아닙니까? 염소가 해결해줍니다. 염소동무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중대장이었잖아요. 운전병들을 이렇게 이제 그 평가를 받게 하면 제가 또 이제 추궁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 점수를 많이 받아야 저도 중대장으로서 운전수 관리들을 잘 한 거고 또 훈련을 잘 준 거니까. 그래서 염소 한 마리 딱 잡아서 염소 잡습니까? 네, 그래서 칙칙이를 해주면 칙칙이는 뭡니까? 칙칙이가 우리의 그 삼겹살 구워 먹듯이 북한 그래서 염소가. 가마 뚜껑에다 이제 칙칙 불을 띄워놓고 먹는다고 해서 칙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4kg가 80kg 됩니까? 80kg, 100kg로 돼서 이 사람은 아주 운전을 잘한 거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씩 염소를 그렇게 없애야 되니까 좀 마음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운전병들도 어떡하겠습니까? 평상시에 뭐 못하니까 그걸 또 제가 또 다 감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씩 염소가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야, 이거 그 염소와 칙칙이가 전투차를 다 대신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천이나 파주 쪽에 있는 우리 국군의 네. 이 기동 차량들을 보면 애국심이 정말 생기고, 야,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막 차를 막 자리를 막 내줘야 되고, 네. 막 구군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저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뭐 전투차들은 또 달려줘야 되니까 또 달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 보면서도 연료가 많다, 기름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어떤 걸 보고 느꼈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어느 부대에 교육을 갔는데 그 부대 교육 장소로 그 이제 각 부대들이 이제 중대들이 오신 거죠. 근데 이동을 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군인들이? 네, 군인들이. 아, 강의장으로 오는데 차를 타고 왔다. 네, 이동을 하셨는데 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차들이 채워져 있더라고.
이게 기름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을 증명해주지 않습니까? 전투차도 못 달리는데 북한은? 그러니까 강리를 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차 타고 오니까 기름이 넘치는구나. 네, 기름이 참 많구나. 휘발유 디젤류가 넘치는구나. 네. 상사하셨잖아요. 월급 얼마입니까? 제가요. 네. 야, 그 상사 월급은 참 그 10년간 이게 군 생활을 했는데도 북한 돈 280원 줍니다. 자, 1달러가 8,000원 합니다. 네. 북한 돈 280원은 일반 예하부대는 2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정찰부대이기 때문에 생명수당 80원이 더 붙어요. 생명수단이 지금 80원입니까? 예, 생명수당. 네. 생명수당이 80원인데 우리 여정 씨 네. 북한에서 시장에서 사탕 한 알이 얼마입니까? 100원이죠. 그러니까 제 생명수당은 80원입니다. 사탕 한 알 값도 안 되네요. 네. 뭡니까? 사람의 목숨 가지고 장난칩니까 지금? 사탕 하나라고 제 생명수당 80원입니다. 그러니까. 자, 네, 이래서 참 그 우리가 늘 느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월급을 받다 보니까 상사 한 땡땡은 보따리를 꾸미기 위해서 큰 돈을 보셨네요. 이분. 디젤류 20kg를 바르셨습니다. 네. 잘했습니다.